네, 안녕하세요. 12월 웨비나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랭체인과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랭체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더 상세하게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처음에는 랭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랭체인의 주요 모듈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클로바 스튜디오 제공 기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 기능들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데모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에서는 실제 랭체인을 통해서 저희 하이퍼 클로바 X 언어 모델을 호출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 간단하게 처리하는 법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 랭체인과 클로바 X로 간단한 레그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체인의 주요 모듈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이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랭체인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A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이게 랭체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의 블럭들이 실제 랭체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듈들을 실제 내가 레그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덱싱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모듈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듈들 중에서 다음 모듈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그 다음에 다큐먼트 로더, 챔 모델, 텍스트 스플리터,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임베딩, 그 다음에 아웃풋 파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모듈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Retrieval Argument Generation, 즉 레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레그라는 구성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은 자기가 학습되지 않은 쿼리에 대해서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습한 데이터가 불완전했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레그라는 구성 방식이 나오게 됐고요. 보시면 어떠한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LLM 모델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벡터 스토어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응답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LLM 모델이 주어진 맥락 안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그 구성 방식을 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제가 이제 레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이 레그 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들이 어떠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거는 유저의 인풋을 LLM 모델에 전달하는 포맷을 정의하실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챔 모델은 실제 입력값과 출력값을 담당을 하는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아웃풋 파서는 실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떠한 쿼리에 대한 응답을 만들었을 때 그 응답을 좀 더 구조화된 포맷으로 파싱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큐먼트 로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웹페이지든 PDF든 다양한 소스의 도큐먼트를 랭체인에 로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스플리터는 그 도큐먼트 내에 있는 텍스트를 청크라는 단위로 쪼개어 구성하실 수 있는 모듈입니다.
임베딩은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를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텍스트를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임베딩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벡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트리버라는 것은 검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쿼리를 받고 해당 쿼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문서를 반환을 해주는 모듈이 바로 리트리버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을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프롬프트 템플릿은 챗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앞에 챗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채팅 형태로 이제 LLM과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적합한 프롬프트 템플릿이고요. 챗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롤, 휴먼 롤, AI 롤 이렇게 롤로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시스템에는 너는 굉장히 유용한 AI 보시고 너의 네임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유저 인풋은 여기 휴먼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의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의 특징은 여러 가지의 입력값을 받아서 하나의 반환값으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롤로서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제 인풋값 등을 넣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챗 모델은 실제 인풋값과 아웃풋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 랭체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챗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음영으로 표기했다시피 현재 네이버의 언어 모델도 이 랭체인의 챗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파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정형화된 데이터로 결과값을 여러분들에게 리턴할 수 있도록 파싱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에 2박 3일로 스페인 일정을 좀 짜줘 라고 쿼리를 보냈을 때 응답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 메시지라는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고 있고요. 이 컨텐츠 부분이 실제 LLM이 만든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는 이렇게 메타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더 깔끔한 답변을 만들려면 이러한 메타 값은 제외를 하고 실제 컨텐츠 부분만 추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웃풋 파서 중에 스트링 아웃풋 파서를 통해서 실제 AI 메시지의 컨텐츠 부분을 이제 문자의 형태로만 이렇게 파싱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로 리턴 값을 이렇게 좀 더 정제시켜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파싱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아웃풋 파서라는 모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큐먼트 로더라는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다큐먼트 로더는 웹페이지나 PDF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여러분들이 문서를 읽어오시고 그 문서들을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거는 제가 파이묘 PDF 로더를 임포트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다큐먼트 형태의 다큐먼트 로더를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하셔서 데이터 로드를 해주시면 실제 그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로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로드하게 되면 이러한 긴 텍스트를 청크라는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LLM 모델마다 인풋 값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값의 제약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언어 모델이 텍스트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텍스트를 좀 짧게 쪼개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의 성능과 그 다음에 LLM이 인풋 값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의 제약 때문에라도 이렇게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셔서 긴 텍스트를 적절한 크기로 쪼개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딩과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은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값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숫자 값으로 바꿀 때는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담은 숫자의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환된 벡터 값은 이제 벡터 스토어라는 벡터 값을 전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한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시면 이제 검색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벡터 스토어로부터 실제 사용자의 쿼리와 가장 비슷한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트리버라는 모듈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랭체인을 이제 사용하시게 될 때 주요하게 사용하시게 될 모듈들을 기능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클로버 스튜디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클로버 스튜디오 기능에서 어떠한 기능을 랭체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클로버 스튜디오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클로버 스튜디오는 총 4가지의 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의 어떠한 지시사항과 유저 인풋 값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 값을 리턴하면서 실제 언어 모델, 저희 하이퍼클로버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튜닝은 저희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이제 텍스트를 벡터 값으로 변환하는 임베딩이라던가 아니면 토큰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토큰을 계산할 수 있는 토큰 계산기와 같이 굉장히 특수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은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최신성에 있는 데이터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답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외부의 API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킬은 외부 API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이 클로버 스튜디오 4가지 기능 중에서요. 플레이그라운드의 챗 모드와 익스플로러의 임베딩을 이제 랭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체인 커뮤니티를 설치를 해주시고 랭체인 커뮤니티의 챗 모델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을 불러오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로는 템퍼러처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만들어내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성을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실제 어떠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K개를 후보로 지정할 수 있는 탑K라는 파라미터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P라는 파라미터에서는 실제 앞으로 생성될 그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적 확률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피테이션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만들어질 때 이제 중복되는 것에 대한 페널티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 비포는 토큰 생성 중에 이제 중단되어야 되는 문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토큰은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토큰 수, 그
그다음에 include AI 필터는 이제 AI 필터를 여러분들 적용해서 실제 언어 모델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뭐 욕설이나 비하, 차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지정 가능하십니다.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이 어쨌든 텍스트를 만들어낼 때는 확률값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일관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거를 질의하더라도 그때그때 확률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결과물에 대한 나는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율하실 수 있는 시드라는 파라미터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챗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값까지 조율을 하셨다면 뭐 인보크를 통해서 언어 모델을 호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림 형태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스트림 형태는 이제 언어 모델이 결과값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청크라는 단위로 스트림돼서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의 모델은 바로 임베딩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베딩 도구를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텍스트를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 임베딩 모델은 총 3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은 뒷장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실제 이 임베딩 작업을 할 때는 하나의 텍스트 값을 전달하실 때는 임베드 쿼리, 여러 개의 텍스트를 전달하실 때는 임베드 다큐먼트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2가지 메소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임베딩 모델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임베딩 버전 1, 그 다음에 버전 2로 구분이 됩니다.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EMB 돌핀, STS 돌핀 이렇게 2가지 모델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임베딩 버전 2는 BGM3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임베딩 버전 2가 이전 모델보다 더 많은 토큰수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 텍스트를 임베딩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임베딩 버전 2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한번 데모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랭체인을 통해서 하이퍼클로버 X 언어 모델을 사용하실 때는 파이썬 3.9 버전의 이상의 파이썬 설치가 일단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API 키값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챗 모드를 쓰실 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클로버 스튜디오의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셔서 테스트 앱을 생성을 해주시면 요렇게 여러분들만의 API 키값, API 게이트웨이 키값이 제너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요 키값들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베딩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값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임베딩 익스플로러, 클로버 스튜디오의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임베딩 버전 2로 이동을 하시면 역시나 얘도 테스트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앱을 만드시면 이렇게 앱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후에 임베딩을 쓰시려면 이 앱 아이디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코드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 사용자 가이드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추후에 나도 랭체인을 통해서 하이퍼클로버 X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사용자 가이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데모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랭체인 커뮤니티를 설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API 키값 설정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API 키값,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값, 요거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챗 모델로서 챗 클로버 X를 지금 임포트하고
언어 모델로는 HCX003,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1000, 템퍼러처는 0.5라고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파라미터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롤 부분은 사용자의 인풋 장소에 대해서 여행 계획을 2박 3일로 수립해줘 라고 지정을 해주었고요. 휴먼 롤에는 인풋 값을 제가 스페인이라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AI 메시지라고 해서 리턴 값이 나왔고요. 2박 3일간의 스페인 일정을 공유합니다 라고 해서 컨텐츠 값이 잘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교재에서 장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끝에는 지금 메타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깔끔한 리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웃풋 파서를 임포트 했고요. 그때 스트링 아웃풋 파서를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프롬프트, 그 다음에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아웃풋 파서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실행을 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 값은 제외하고 컨텐츠 값만 잘 리턴된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언어 모델에 지시를 하고 인풋 값을 넣고 그에 대한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여드릴 게 레그 구성입니다. 레그 구성 시에는 앞서는 임베딩을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여서 이번에는 레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베딩 앱 ID 넣어줬고, 저는 임베딩 모듈에서는 저희 임베딩 버전 2 모델인 BGM3 모델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임베딩 결과값을 저장할 벡터DB로 저는 오픈소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크로마DB를 설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레그 구성을 할 파일은 제가 경로를 지정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PDF 문서를 업로드한 이후에는 얘를 짧게 청크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때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지금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뮤 PDF 로더를 임포트 하고요. 그래서 문서도 읽고, 그 다음에 문서를 청크 단위로 쪼개줄 때는 1000개의 글자 단위로 쪼개어서 제가 지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1000개씩 쪼개어서 일단 잘 쪼개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임베딩 작업을 해서, 즉 벡터 값으로 크로마DB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벡터DB로 이제 크로마DB를 사용하고 실제 임베딩 값이 저희 임베딩 모델 하이퍼클로버X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쿼리를 날려봤을 때 클로버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랭체인 하려면 필요한 최소 버전은 이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지금 문서를 잘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작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벡터 스토어에 요 리트리버 지금 불러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서치 타입은 MMR이라고 해서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타입이고요. 보시면 5개의 후보 문서를 하고 그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관련 있는 문서 하나를 지금 잘 반환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서 내용,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전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필요한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저희 하이퍼클로버X 모델과 연동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버X HCX003 모델을 가져왔고요. 실제 템플릿에는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어진 벡터DB에서만 찾도록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벡터DB에서 가장 적합한 문맥을 가져오도록 구성을 해주었고요. 실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파서도 함께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딱 필요한 그 부분만, 아까는 문서 전체가 반환이 됐다면 보시는 것처럼 클로버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렌체인을 사용하려면 버전 3.9 이상의 파이썬 설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코드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용자 가이드와 그 다음에 랭체인의 저희 클로버 X 모델을 연동해서 쓰실 때 다양한 예제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 예제들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식 문서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랭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실제 랭체인과 저희 하이퍼클로버 X 모델을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익히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